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드디어 입문용 오디오계의 태풍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윈 오디오의 신제품인 윈 앰프 울트라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앰프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윈 오디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흔한 표현으로 정말 혁신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오디오 브랜드를 다 제치고 갑자기 나타난 윈 오디오의 윈 앰프가 100만 원 미만에서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윈 앰프가 처음 출시된 이후로 뭔가 후속 업그레이드 올인원 앰프라는 게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윈 앰프보다 앰프부의 성능과 출력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도 더 개선이 된 진정한 윈 앰프의 직계 정통한 업그레이드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윈 앰프 울트라가 출시가 된 것입니다. 자, 디자인을 보시면은 윈 울트라와 겉모습은 사실상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요 위에 있는 제품이 윈 앰프 울트라고요. 요 아래에 있는 제품은 사실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윈 울트라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생겼지만은 이어폰 단자가 있냐 없냐만 다릅니다. 뒤에를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윈 앰프 울트라와 윈 울트라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 뒤에 보시면은 고급 스피커 단자가 있는 것이 윈 울트라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광 입력 단자, 광 디지털 입력 단자, HDMI 입력 단자, 그리고 USB 메모리 및 외장 하드 연결 단자, 유선 랜 연결 단자, 그리고 아날로그 RCA to RCA 입력 단자, 그리고 서브우퍼 출력 단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윈 울트라의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칩셋 같은 걸 조금 개선을 시키면서 그 안에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바이브링크의 앰프부를 이식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프부는 바이브링크와 사실상 동일한 정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DAC와 네트워크 플레이어부는 윈 울트라가 이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 윈 울트라는 ES9038Q2M인데 윈 앰프 울트라에는 ES9039Q2M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 지원하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최신 5.3까지 지원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윈 앰프에는 룸 보정 기능이 없었는데 윈 울트라의 기능이 이식이 되면서 룸 보정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미려하게 가공된 알루미늄 바디에 전면 예쁜 디스플레이까지 달려져 있고, 디스플레이는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윈 울트라 제품과 동일합니다. 먼저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또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윈 앰프 울트라가 이제 막 출시를 했습니다만 50만 원 내외에서는 윈 앰프가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미만, 한 88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00만 원 미만에서는 윈 앰프 울트라가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 윈 앰프 울트라를 능가할 수 있는 올인원 앰프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윈 앰프 오리지널 버전은 60W 출력이었고, 바이브링크 앰프가 이식이 되면서 윈 앰프 울트라도 8옴 기준으로 100W까지 출력을 낼 수 있고 4옴 기준으로는 200W까지 출력을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력 자체는 가격을 감안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확실히 윈 앰프에 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하죠? 잘 달리고 잘 서는 거라고 하죠. 잘 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오디오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소리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냥 그냥 소리를 늘어뜨려 놔버리면 소리가 좀 산만해지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중고음만 이렇게 붕 뜨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윈 울트라를 사용해보면
윈 앰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더 설명도가 좋으면서도 좀 더 명료한 사운드를 빨리 재생을 해줍니다. 굉장히 깔끔 단정하면서도 명료하게 소리를 또 딱딱 끊어주는 느낌도 있고 정교하면서도 깔끔하게 그런 능력이 확실히 윈 앰프보다 좋아진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음의 느낌도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한 듯한 저음을 내주고요. 확실히 저음이 풀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통제를 잘해주고 좀 더 맺고 끊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EQ 기능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마 기본 세팅되어 있는 EQ 기능이 가격을 막론하고 오디오계의 최고 수준이지 않은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을 막론하고라도.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EQ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의 음색의 변화, 그리고 그 음색의 변화가 별 메리트가 없으면은 칭찬을 할 필요가 없는데 EQ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또 내 환경상 환경이 무슨 좌우 대칭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공간이 너무 넓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운드 밸런스가 완전히 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룸 보정 기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룸 보정 기능 아주 간단해요. 이 윈 앰프 울트라에 탑재되어 있는 룸 보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한 3-4번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대략 시간이 1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런 EQ 기능이라든지 룸 보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강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회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100만 원 미만의 앰프를 논할 때 이제 다양한 중국 브랜드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윈 앰프 울트라보다 구동력이나 체감상 출력의 느낌이나 강력함이나 이런 느낌이 더 좋은 앰프도 사실상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미니 앰프들이 그런 강력함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강력한 저음입니다. 중저음의 중량감과 양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이나믹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야 우리가 이 사운드가 우와 강력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0만 원 미만에서 사실상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앰프는 제 기준 내에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비교를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디 공제 제품이라든지 공동 제작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파워 앰프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걔가 그 제품들이 더 힘이 세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말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힘이 그 제품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파워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파워감이 전부는 아니죠. 이 윈이라는 오디오 회사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오디오 그룹이 어디예요? 뉴스를 좀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오디오 그룹이 하만 오디오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윈이라는 회사는 하만 오디오 그룹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영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정말 이런 음색적인 튜닝을 정말 잘해요. 저렴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소리의 끝부분이 좀 거칠어요. 좀 차갑고 그리고 소리의 끝이 갈라진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좀 센 음악들, 산만한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잘 또 이렇게 튜닝을 해서 잘 음색을 이렇게 다듬어서 산만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것인가 이런 능력도 이 윈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미니 앰프 스타일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하이파이적인 음색 튜닝은 정말 잘하는 회사이지 않은가.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라든지 대형급 스피커라든지 이런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나는 우렁차고 깊이감 있는 클래식 음악을 정말 압도적인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즐기는 장르의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중가요, K-팝, 전자음악, 뉴에이지 이런 음악들처럼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는 느낌이 좋은 음악들, 스피드감을 좀 살려줘야 하는 음악들, 그리고 맺고 끊음이 정확하게 표현돼야 되는 음악들, 그리고 중고음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음악들, 좀 생기발랄하고 또 상큼발랄한 그런 음악들, 그리고 저음이 너무 과도하게 퍼지기보다는 좀 치고 빠지면서 템포감을 좋게 표현해줘야 되는, 탄력적이면서도 템포감이 좋게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는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좀 에너지감이 약하다라거나 깊이감이 좀 아쉽다라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굉장히 재치발랄하면서도 즐겁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첫 번째 제품인 윰 앰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기로도 아직까지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면서 이런 정도의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음색적인 튜닝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아직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앰프로서의 앰프부 성능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탑재되어 있는 DAC 칩도 최신 DAC 칩으로 바뀌고 깔끔 단정하게 통제를 해주는 능력도 상당히 윰 앰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윰 앰프에 비해서 소리의 해상력, 그리고 소리의 정교함, 그리고 좀 더 뭔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듯한 느낌이 더 향상된 것은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부품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앰프 성능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고작 가격은 26만 원 정도만 인상이 되었다. 이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정말 다른 브랜드, 다른 제작사에게는, 다른 유통사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100만 원 미만은 윰 오디오 세상이에요. 윰 앰프 세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분발들 하셔야 돼요. 여전히 50만 원대에서는 윰 앰프만한 제품이 없어요. 50만 원대에서 사실 거면은 윰 앰프를 사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을 살짝 바꿔서 나는 어찌됐든 윰 앰프는 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좋은 제품을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은 윰 앰프 울트라만한 제품이 없고 별다른 대안도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다른 회사에서도 윰 앰프와 윰 앰프 울트라 같은 제품에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경쟁이 될 만한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으로도 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윰 앰프 울트라의 여러 가지 또 스피커를 매칭한 음질을 또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